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3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56페이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요. 저자는 모든 분야에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이 단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empowerment, 권한 부여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기업과 노동자, 투자자, 고객, 강대국과 약소국,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있겠죠. 두 관계들의 권한 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과 어,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상호가 협동적인 그런 일들을 꾸려 나가야 발전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비관론자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비관론적인 경제학자들도 있을 거고, 낙관적인 경제학자도 있을 텐데, 저자는 주로 이제 낙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일들을 많이 대처하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인간의 그 노동력이나 그런 월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월급이나 연봉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본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진 돈들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럼 소비도 줄어들 거고, 결국은 저희들이 GDP나 이런 경제 성장력을 측정하는데 어, 반대되는 지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지만 사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저희가 한 14년, 15년마다 5%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GDP는 2배 이렇게 느는 것 그리고 수십억 사람들이 빈곤에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아왔는데 아시다시피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고 또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 이후로는 정말 대침체적인 상황이고요.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보여요. 지금 금리는 거의 0%에 도달할 정도로 낮은데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다가 뭐 돈을 저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수중에 있다면 그것을 쓸 거고, 그러면 소비 경제가 활발화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와야 되고 GDP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학자들도 그리고 미래 경제학자들도 이 상황을 정말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조절하는 연방 정부에서 금리를 일부러 높이고 있죠.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중하게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비관론자들은 GDP가 2%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세계 GDP가 2배로 증가하는데 36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될 만은 하죠.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고령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고령화 때문에 은퇴하는 시기와 그들이 모아놓은 그 저축된 돈을 쓰는 시기가 맞물려서 저축률과 투자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4차 혁명이 어, 화려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게 또 고령화에 맞춰진다면 사실 좋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우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나이가 적든 들든 나이가 드셔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은퇴 시기가 느려질 수도 있고요. 또 평생 직업을 정말 가질 수 있고 뭐 잡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진 어떤 부가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빈곤이 해결되고 또 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발달되면서 정말 GDP 성장과 그 빈곤 계층의 회복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의 생산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에서 고려를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1947년에서 83년까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2.8% 정도였고요. 2000년도에서 2007년까지는 2.6% 정도였대요. 근데 2007년에서 2014년 비교적 최근에는 1.3%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경우도 2007년에서 2014년까지는 겨우 증가율이 0.5%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정말 발전을 안 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GDP나 이런 성장률을 계산하는 그런 수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 GDP라는 것은 인풋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만약에 인풋에 비해서 좋으면 이제 생산성이 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들, 우버라든가 아니면 집을 빌려주는 뭐 에어비앤비라던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사실 거의 지로의 그런 코스트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툴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풋과 아웃풋 이런 것에 정확히 계산되기가 지금 아직은 어, 힘들고요. 현재 계산 방법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런 제4차 산업혁명에 맞게 계산 방법을 바꾸면 아마 그런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것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의 두 가지가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이네요. 예,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인구가 이제 20억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없어서 그런 걸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뭐 3차 프린터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비용이 만약에 낮아지면 뭐 집안에 있는 식기구나 혹은 뭐 문구류라든가 그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니즈가 이제 채워지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잠재적 경제 성장 촉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공기 오염, 뭐 오존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죠.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그린 이펙트, 뭐 그린 그런 환경이 정말 조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었고 큰 조직에서 움직여야 됐죠.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태양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태양열 지붕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도 정말 많은 사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정말 작은 가격으로도 태양열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오염 뭐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인적으로도 우리들에게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그 리더들 지금 현재 리더들 회사나 정부나 모든 리더들이 정보화에 엄청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직은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모두가 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늦어지면 어, 처지고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려를 누구나 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 작은 업체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가 그걸 고려하고 있어요. AI,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어, 리더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자기 파워들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 회사 혹은 나라 그런 모든 사회에 이제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새로운 체계를 밟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어, 경제 발전과 GDP 성장과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야기할 거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 과중한 부채와 고령화 사회 같은 그런 구조적인 요소들, 사회의 그런 요소들, 그리고 시스템적 요소, 새로운 플랫폼들, 온디맨드 경쟁,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팔 수 있고 다 가질 필요 없는 거,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한기 비용 감소에 따른 영향력 증대, 이런 구조적 요소와 시스템적 요소 이런 게 결합함으로써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여태까지 사용했던